예, 중산층 주거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식주라고 하죠. 주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청년 실업 직업을 못 구한 것, 대기업체 취직을 못한 것과 또 하나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14장에 이제 중산층 주거공학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산층 주거공학. 자기 집은 작아도 된다. 자기 집은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작더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집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700억짜리 집에 사는 데는 빌 게이츠가 그 레이 스티브 잡스, 죽은 이제 스티브 잡스네 집을 한번 가봤대요. 가보더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액자 한 2개만 있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강한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하는데 애플의 시총이 700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늦게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이 다 그걸 만들어낸 사람의 집입니다. 중산층 주거공학적인 삶의 원칙, 물질 중독에서 벗어나라. 삶의 터전의 주거에 만족하라. 물질 중독은 제가 여러 번 관점에서 물질은 최소로 생활 필수품 줄이라고 했죠. 생활 필수품을 줄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물질의 여유가 생깁니다. 쓸데없이 물질을 많이 옷을 10개 가지고 있다가 30개를 늘리다 보면 그 20개를 사는데 여러분이 옷을 30개를 가지고 있으면 추나추동 계절별로 뭐 한 7개 정도인데 석 달에 7개씩을 바꿔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겉옷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물질을 줄이고 삶의 터전으로의 주거의 만족 그리고 우리 바쁘게 살다 보면 밖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 안에서 생활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주부일 경우는 집안에 시간이 많은데 주부가 아닌 학생이거나 회사원이거나 뭐 창업을 해거나 공무원이거나 교수인 사람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거죠. 주거 성숙도와 마찰 최소화는 제가 주거 성숙도는 인테리어나 이런 데 관심을 쓰지 말고 집안이 아늑하고 편안해서 쓸 수 있는 심리적 마찰이라는 게 이제 사람끼리 보다 보면 편안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잘 가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 불편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인테리어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도 큰 집에 뭐 수백 평이 넘는 집에 여러분 살아왔는데 그 집에 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밤중에 가면 저기 원하지 않은데 도둑 선생들이 들어올까 봐 창문을 닫는데 예전에는 뭐 창문을 닫는데도 막 힘들었고 개들도 있고 근데 그거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몇 년 살아보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문을 딱 잠그면 되고 그 앞에 관리인 선생이 다 계시고 그러니까 주거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급부를 위한 창업 여기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전부 제가 핵심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업이 필요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작의 핵심 요소가 2가지라 했죠. 하나는 절약이고 창조. 다시 말씀드려서 절약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절약을 한다고 부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부의 하늘을 날리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남이 안 한 거 뭔가를 만들면 경쟁이 없습니다. 부작 제가 만들었죠. 경쟁이 없었죠. 지금은 뭐 수십 개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먼저 나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면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창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창업이고 그 창업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는 창업의 사례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 때 쇼핑몰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동영상 가짜 동영상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남의 사례들이니까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수행한 것들을 제가 한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성과 직업개발이라는 과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창업을 하라 그랬더니 그때 기독교학과 1학년 학생인데 부작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2월 달부터 쇼핑몰을 창업해가지고 명품을 판매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의료학과 학생들이 여성과 직업개발 수업을 듣고 부작을 들었는데 의료과 학생 둘이서
아빠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빠가 지원해준 2천만 원 가지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옷, 아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옷이었겠죠. 그 옷을 이 학생이 사가지고 그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를 만나서 창업 아이디어를 배우라. 요거는 여러분이 요 네 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하십시오. 부자들은 창업을 계속합니다. 창조를. 물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배우려는 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부자 레포트를 제출한 것을 본받으라.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생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의 필수로 절약과 창업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되고 그 우수 사례들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1학기 때 한 팀들 6, 7팀의 우수 사례도 다 올려있고 또 2학기에 한 팀도 그 발표도 여러분이 들어볼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업이란 아무도 안 해본 아이들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 아이들을 배우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창업 아이들은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협조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뭐 과거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입시 지도를 도와주신 선생님, 학교의 교수님, 우리 학교 교수님 수백 분입니다. 그분들에 가서 창업 아이디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 문제, 이거는 이제 복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가 왜 빈부격차가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부자의 근본적인 뭔 일에서 세상은 도와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학과가 있고 또 사회사업학과가 있고 기독교 정신의 사회생활을 도와라. 많은 사람들이 돕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도와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지론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지원하는 걸 바람직하게 하는데 밥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하고의 관계고 뭐 가끔 한 번 정도는 사주는데 그 이후로는 밥을 잘 안 사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배우고 본인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도와줘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밥을 계속 사주거나 뭐 물질 지원해서는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도 그거는 다 빵꾸 안 하고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발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의 측면.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다. 뭐 지금 힘드셔서 일어나시지 못한 이런 분들에게는 사회가 복지를 해서 도와드려야죠. 이런 식으로요. 직접적인 물품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복지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요새 사회적 개혁이죠.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자체 뭐 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다른 이슈들이니까. 하나는 경쟁력 창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선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뭐 주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되겠지만 뭐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면 경쟁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화성 복지를 해야 됩니다. 강화성.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부작의 이론과 실무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고 종교기관. 종교기관이 하고 그다음 우리 부작에서 하고 부자의 기본 목적은 네 가지다. 요거. 지금 요 뒤에 거는 뭐 요거. 요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는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 부자의 기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부 사실을 세상에 알려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두 번째, 증여세나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아주 좋죠. 셋째, 특정한 목적이나 기부금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는 없으나 벌어들인 돈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폼이라도 잡아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순수하게 사회를 위해서 하는 숨은 부자들의 선행이다. 무기명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이 필수이다. 제가 사회봉사를 한다고 밥을 사주는데 학생들 밥 사줬다고 영수증 챙기는 거 봤습니까? 저는 무기명 기부를 한 거예요. 그냥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세상에. 네 번째로 제가 만든 이론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도 뭐 필요하죠. 필요한 분들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폼을 약간 잡을 수는 있겠죠. 폼을 안 잡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 네 가지는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부자의 기부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셨습니까? 부작은 사회봉사만 강조하는 건 아닌다고. 서울여대에 있는 사회사학과는 사회봉사를 뭐 순수하게 강조하죠. 기독교인데 그러나 부작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지만 그 전에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물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지는 됐고 정보 지원과 거의 너무 많이 정부에 요청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몇 번 됐는데 교육은 이제 반복인데 부자들이 둔다고 해서 그냥 받지 마라. 자립심이 안 생긴다. 자립심이란 내가 스스로 빈손을 할 수 있는 걸 창조해내는 것.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집안인 경주 최부자 댁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400년쯤 됐겠죠. 아무도 안 사는 황무지, 그냥 빈 땅입니다. 빈 땅에 가서 같이 가서 돌멩이를 치우고 그걸 개간해서 농토를 만들어서 거기서 불을 만든 겁니다. 주거 선택서 이제 하향 선택과 상향 선택인데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하향입니다. 집은 작게, 상향은 조금 힘들어진다. 그럼 교수님, 예, 밖에서 하루 힘들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도 좀 그래요. 그렇다면 집은 좀 작게도 그 근처 넓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사십시오. 제가 아주 아파트를 아주 싸게 샀는데 거의 뭐 보통 사람들 얘기로는 뭐 제대로 안 들이고 샀는데 그 옆에 아주 큰 게 있어요. 뭐 구민회관이 이제 있고 수영장도 있고 우리 딸은 거기 가서 수영도 했고 우리 집사람도 아주 커요. 산도 있고 바로 거기 부자 동네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역인데 그 등산 가고 그 집에서 뭐 잠만 자고 그렇죠. 혹시 집이 작으면 학생들 학교에 오세요. 학교 얼마나 넓습니까? 왜? 서울여자대학교는 내가 아름다운 서울여자 캠퍼스고 내가 여기서 집은 아니다. 여기서 잠은 안 자지만 내가 생활의 상당수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렇죠? 시간을 상당수 월화수목 같은 때. 저도 처음에 조교수 때는 연구를 많이 한다고 거의 학교에서 뭐 거의 뭐 엄청나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연구도 많이 했고 뭐 정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학교에 잘 안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이나 이런 날 휴일날 보면 뭐 교수님도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럼 집이 그렇게 클 필요 없죠. 그럼 교수님 주부는 어떻게 해요? 주부는 그럴 문제에서 그럴 때 주부들도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고 새로운 걸 하고 제가 부자 조합을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걸 가지고 거기서 뭔가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게 있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 선택이 더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큰 집이 필요하면 여러 명이 살면 됩니다. 4명이 살면 아주 외롭습니다. 한 10명이서 큰 집에. 한 90평짜리 아파트에 5명, 7명이 살면 되죠. 빈촌과 부촌의 분리, 이게 주거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소설책을 벤츠와 감자탕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제가 하월곡동이라는 성북과 하월곡동에 살 때가 살았는데 거기 큰 집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2층 집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자가용 있는 집도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동네는 뭐 그 상당히 뭐 술집들이 많고 좀 지저분한 동네였습니다. 거기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성북구 성북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사고 그건 아주 가보니까 부촌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옆집하고도 별 교류도 없고 하울곡동 살 때는 감자탕 집이 많어. 성북동 살아보니까 감자탕 집은 거의 없고 벤치가 많아.
그래서 제목을 벤츠와 감자탕. 감자탕과 벤츠 이렇게 찔러서 일단은 벤츠와 감자탕 적고, 그러나 핵심은 거의 비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교류입니다. 분리는 돼 있어도 심적인 결합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산층은 모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이 필수품이나 물질 부자에게는 사치품이 될 수 있는 사치품보다는 집은 필수고 그냥 살고, 우리나라에는 가구 세대보다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700만 가구쯤 된다는데 집은 한 2천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집을 하나 이상 가지고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이 한 30% 되는 상황입니다. 부자 기술학, 요거는 이제 다음 또 하겠습니다. 예.